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전의경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전경은 2013년, 의경제도는 2023년 폐지됐다고 합니다. 정정 신청해주신 시우아빠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하늘땅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뉴스와 만평 같이 보시죠. 자, 국제신문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가을 느낌 나는 갈색과 파란 하늘의 조화가 참 예쁜 그림입니다. 골프공이 나무에 딱 맞고 떨어지는데 낙엽과 함께 녹취가 잔뜩 들어있는 핸드폰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 이준성 녹취가 매일매일 어질어질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 금융시장이라고도 쓰여있죠.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깨지고 하루 만에 2410선까지 밀렸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5만전자까지 깨질 뻔했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서서 원화 가치는 개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대하겠어요. 거금을 들고 한국에 투자해볼까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니 정부에서 주가 조작법 무혐의로 풀어주는 거 보면 아니 선뜻 투자하고 싶겠어요? 자, 그리고 저쪽 골프 치는 사람의 뒷모습 대통령 윤석열 씨입니다. 녹취나 약세 금융시장에는 등을 돌리고 공을 찾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분의 이 골프 논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11월 10일 일요일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골프광 트럼프하고 앞으로 만남을 대비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하셨다라는 뜬금없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CBS 단독으로 토요일에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갔다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파고드니까 8월부터 최소 7차례나 골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만나는 걸 대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소리가 완전히 거짓말인 게 들통난 거죠. 그리고 각종 제보와 취재로 민망한 증언들이 터져 나옵니다. 시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장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작정 왔어요. 카트 도로만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페어웨이로 질러다녀요. 보이스도 시키려고 하는데 직원이 뭘 한다고요? 아니 손님들이 앞뒤로 안 바꾸니까. 야, 무슨 예약도 없이 그냥 골프장에 들이닥쳐서 미리 예약한 다른 팀에 그리고 경호상 문제로 앞뒤 팀까지 갑자기 취소시켜버리고 아니 그리고 카트를 끌고 막 잔디밭을 질주를 했대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그게 어느 정도 무례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 말로는 그건 대로에서 똥 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봐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수준의 저질적인 작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골프 치러 간 날 중에는 을지포커스 훈련 기간이나 북에서 오물풍선 날아와서 군에 비상이 걸린 그런 날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국군 통수권자가 군 골프장 이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을 내놨답니다. 그리고 어제 더 충격적인 뉴스, 이거 최초로 보도한 CBS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에다가 제보한 골프장 직원을 지금 색출 중이랍니다. 야, 이걸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절찬 스트리밍 중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같은 폰트로 명태 게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명의 플레이어가 혈투 중입니다. 등번호 V2 윤석열은 지금 순방길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이준석은 그의 바지끄댕이를 붙들고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구속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폭로와 녹취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 중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활이 걸린 명태 게임 중인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남미 출장에서 돌아오고 윤석열 씨는 대통령 자격으로 지금 순방에 나가는 시점에 착안해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건희 씨는 같이 안 나간다고 하죠. 야, 진짜 대단하네. 대통령이 혼자서도 이 순방이 가능하신가 봐요. 자,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이준석은 윤석열 바지끄댕이를 잡고 시장 공천 요구라고 쭝얼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검찰이 묶여있는 명태균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가 박순찬 작가님 인물 표현에 항상 감탄을 하는 이유가 얼굴 생김새를 넘어서 대상 특유의 그 표정을 이렇게 절묘하게 그려냅니다. 자, 인물화에서 표정을 묘사하는 건 이 영혼이 있는 화가가 영혼이 있는 대상을 들여다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AI로도 이런 그림은 안 될걸요. 자, 하여튼 검찰이 묶여있는 명태균 씨에게 그래서 준석이가 뭘 어쨌다고? 라고 물으니까 옆에서 이준석 의원이 양손에 폭탄을 들고 튀어나와서 성렬형 공천 개입 다 깐다 라고 합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열흘 동안 남미 출장 간 사이 명태균 측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예. 아니 본인은 선거 캠프에서 김영선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영선 그냥 주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말이 많다. 이런 대화가 나온 맥락이 이준석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새벽 00시에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촉발된 일이에요. 네,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자, 윤석열 씨가 당선자 시절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공천을 약속한 녹취가 있잖아요. 그게 공천 확정되기 전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김영선이 공천이 됐다고 믿고 있던 명태균이 그걸 보고 놀라서 윤석열한테 전화를 걸고 화답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다 이준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명태균의 변호사 김소연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명태균이 이준석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공천 개입의 책임을 다 이 당시 당대표 이준석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죠. 이준석이 뭐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죠.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기자들 상대로 이상한 말을 흘립니다.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기한테 시장, 구청장 이런 자리 누구 꽂으라고 지방선거 공천 개입한 증거가 있다. 검찰에서 자기를 조사하면 자료를 다 넘길 생각도 있다. 약간 폭로 같죠? 야,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나도 다 깐다. 이런 의미인데 에라이씨 인간들아. 자,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이준석이 폭탄을 들고 급히 튀어오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저런 걸 좀 하려면 부끄러운 줄 알고 니들끼리 좀 안 보이게 속닥속닥 하던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 협박질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해요. 야, 이거 하여튼 뭐 요즘 하여튼 신기한 거 많이 봅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인간의 유전자에는 이 혓바닥 긴 동물에 대한 혐오와 공포 같은 게 좀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오컬트 영화에서도 이런 혀가 길게 나온 악마의 모습, 그런 클리셰 많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긴 혀의 이미지가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면서 혐오를 일으키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 보이죠. 이준석의 정치적 자산이 뭘까요? 자, 기존 보수 정치인들과는 달리 뭐 개파나 돈 들이지 않고 자기 능력만으로 당대표에 올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능숙하게 어필하는 뭐 그 현란한 말솜씨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명태균 같이 뭐 여론 조작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한밤중 절간에서 코딱지 파면서 나무나 심는가 하면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좀 의심스럽고, 공천? 그것도 뭐 자기 말처럼 당대표 당시 그렇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 한 것 같지도 않죠. 그리고 이 2달 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뉴스토마토 보도도 이준석이 기자와 술자리에서 나눈 사담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말재간을 과신한 나머지 말이 너무 많았고 결국 지가 늘어놓은 그 말들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신세. 자, 이 만평은 긴 혓바닥에 감겨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준석의 현재 상황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그림입니다. 앞에서 보수 청년 정치를 상징하던 한 주둥이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셨죠? 근데 이 와중에 지난주 11월 13일이 고 전태일 열사의 54주기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생을 잠깐 회고해보죠.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한 나머지 초등학교도 다 못 마치고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공장의 재단 보조, 시다라고 하죠. 그렇게 취업해서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인정받으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어린 여공 하나가 밀폐된 좁은 먼지구덩이 안에서 병을 얻어서 각혈을 하다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노동 문제를 스스로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공부하다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만 잘 지키면 그렇게 억울한 여공 같은 경우도 없어질 거라고 자각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나한테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더라면 이라는 고초를 일기에 남기는데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수많은 대학생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연대하는 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뜻이 같은 친구들을 모아서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사례를 찾아서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담당 관청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써봅니다. 자,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보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눈물겹고 진지하고 놀랍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의 주장은 명료하고 당당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도록 해달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식한 공돌이가 어디 빨갱이 짓이냐라는 그런 무관심과 멸시였죠. 야, 진짜 이때는 무식한 시대였나봐요. 그리고 1970년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극한에 몰린 전태일은 세상에 뭔가 호소해보겠다는 마지막 심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실린 법전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계획했는데 그게 시작도 하기 전에 고용주들과 경찰한테 짓밟히고 진짜 벼랑 끝까지 내몰린 끝에 법전을 들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서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다 전신 3도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22세였고 마지막 한마디는 배가 고프다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쨌든 삶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은 자산 아니면 노동에서 나오는 거고 자산가가 늘 유리한 구조 안에서 이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분배하는데 노동이라는 걸 염두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냥 탐욕에만 의존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태일 열사가 남긴 불꽃이야말로 이 나라가 그래도 다 같이 이만큼 온데 결정적인 빚을 남긴 그런 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쉽죠. 그림은 54년 전 22살 봉제공 청년의 오른손에 불꽃과 함께 그 청년이 쿠팡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전태일의 그 순수하고 깊은 고민은 50년이 지난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유효한 거죠. 자, 얄팍한 거짓들이 홀랑 벗겨지고 있는 보수 청년 정치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진짜 거대한 청년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